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차장에 차를 잘 세워두고 볼일 보고 왔는데 내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누구 박은 것도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이 오작동해서 그런 거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오늘은요, 바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의 실제 판례를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주차 기계가 갑자기 휙 멈추더니 내 소중한 차를 찌그러뜨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이 질문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시작될 두 가지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지만 한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글쎄요, 그 순간에 감정이 이끄는 대로 격하게 반응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갈림길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른 결말을 맞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주인공 갑씨의 이야기입니다. 갑씨는 그저 평소처럼 회사에 가려고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것뿐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차를 꺼내주던 주차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결국 기술자까지 와서 수동으로 겨우겨우 차를 꺼냈는데 상태가 엉망인 거죠. 트렁크는 멋대로 열려 있고 여기저기 긁히고 구멍까지 나 있었어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자, 이 상황에서 갑씨는 화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기 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죠. 갑씨네 보험사가 주차장 측 보험사에 소송을 건 거예요. 너희가 관리 잘못했으니 돈 내놔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차장 측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거 우리 잘못 아니에요. 차가 혼자 트렁크를 열어서 그런 거예요. 라면서 발뺌을 한 거죠. 와, 과연 법원은 이건 어떻게 봤을까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완전히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주차시설이 말썽을 부렸는데 이 남성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장소는 대구의 한 국립병원이었어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고장났나?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이 남성은요, 기다리거나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화를 못 참고 차단기를 힘으로 팍 구부려버린 거죠. 수리비만 55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단지 차단기 하나 부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구급차를 30분이나 막아서고 운전기사를 때렸고요. 차단기를 부순 바로 그날 오전에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까지 폭행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에 술까지 마시고 돌아와서 또 때리고 며칠 동안 폭행이 계속됐어요. 심지어 체포된 후에 구치소 안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 이 두 사건, 너무나 다른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각각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한번 보시죠. 결과 보이시죠? 정말 극과 극입니다. 침착하게 법대로 해결한 갑씨는 자기 차 수리비 전액을 모두 보상받았고요. 반면에 순간의 화를 못 참고 폭주했던 그 남성은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가 받은 형량이 무려 징역 1년 8개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차 차단기가 안 올라간 것뿐인데 그 시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결과가 다른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 두 가지가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탁소에 비싼 옷을 맡겼는데 찢어져서 돌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거 당신의 잘못이잖아요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탁소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했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주차장도 똑같습니다. 관리하는 쪽이 우린 정말 완벽하게 관리했고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갑씨 사건에서 법원이 바로 이 점을 짚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용 물건 손상죄.
이게 또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국립병원의 주차 차단기는요, 그냥 개인 가게의 물건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용 물건이죠. 그래서 이걸 화난다고 부숴버리면 그냥 옆집 철문 부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훨씬 더 무거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처음 행동부터 이미 중범죄의 선을 넘어버린 셈이죠. 자, 그럼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팁,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내 차가 주차장에서 망가졌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4단계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차 빼자마자 바로 구석구석 확인하고요. 둘째, 사진이든 영상이든 무조건 다 찍어서 증거를 남기세요. 셋째, 관리실에 바로 달려가서 CCTV 영상부터 확보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입증 책임은 저쪽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이건 정말 절대 네버 해서는 안 될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화가 나도 기계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둘째, 직원 붙잡고 싸우거나 멱살 잡는 순간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그냥 돈으로 해결될 민사사건이 쇠고랑차는 형사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똑같이 기계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완벽하게 보상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2년 가까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오늘 이 2가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법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나는 침착하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